바쁘기 때문에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로 돌아옵니다. 자, 유엔 아동 권리 협약 2023년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7문제가 나왔어요. 총 20문제 중에 7문제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만 나왔어요. 한번 여러분들 기출 문제 이따가 한번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자, 14년도에 3문제, 15년도에 3문제, 16년도에 1문제, 17년도에 1문제, 18년도에 4문제, 19년도에 2문제, 21년도에 2문제, 22년도에 5문제가 나왔고, 자, 23년도에 7. 그러면 결국은 24년도엔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 원칙, 최선의 이익의 원칙, 의견 존중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원칙, 차별 금지 원칙, 4가지 반드시 암기하고, 자, 1조에 볼게요. 1조에 연령이 몇 살이에요? 18세 미만이에요. 몇 세 미만이요? 자,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끝으로 한번 가볼까요? 83페이지 끝에 몇 조예요? 끝이? 54조. 몇 조요? 실제로 보기에 그게 나와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64조로 돼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64조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54조예요. 18세 미만, 그 다음에 2조 아까 얘기했죠. 차별금지 나왔죠. 그렇죠? 4조 볼까요? 권리 실현을 위한 입법 행정적 조치의 적극 시행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6조 볼게요. 6조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권, 생존권, 발달권 이렇게 나와져 있죠. 그렇죠? 아까 중요한 4대 원칙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12조에 볼게요. 12조부터 13조, 14조, 15조 나와져 있죠. 이게 뭐에 관련된 내용이죠? 의견 존중의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12조, 13조, 14조, 15조 이게 의견 존중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17조 볼게요. 국내 정보와 자료 접근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건 실제로 시험 문제 나왔던 조만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23조 볼게요. 정신적, 신체적 장애와 존중의 지원. 그러니까 장애 아동에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는 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기 나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4조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 아동에 유의한 전통 관습 폐지. 26조 사회보장제도를 혜택받을 권리. 32조 볼게요.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노동에 관련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정답이 뭐였을까요? 청소년 복지지원법 그랬을 거예요. 이따가 나중에 한번 그거는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동권리 설립 최초 선거 2년마다 이거 가로 비워놓고 이거 넣는 거 나왔는데 2년마다 유엔 사무총장에 제출한 서한 위원회 임기 4년 재선 가능 최초 위원회 2년 후 종료 보수. 근데 실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건 44조 볼게요. 협약 반려 후 2년 내 보고서 제출 이후 5년마다 제출. 그래서 2하고 5년이 실제로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부에 보면 49조에 보면 20번째 비준서나 가입서가 유엔 사무총장에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면 아동 권리의 유형과 해당 조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암기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생존권은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자, 요거의 개념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보호권은요,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은요, 자유를 누릴 권리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참여권은요,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여기서 반드시 조항을 암기해야 될 게 참여할 때 권리예요. 자, 의견 존중, 표현의 자유, 모임의 자유, 유익한 정보 얻기, 그 다음에 협약 관련 정보에 관련된 접근. 자, 다른 조항 암기하는 것보다 이 조항 암기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것만 반드시 암기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옴부즈맨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관식으로 과거에 2번 나왔어요. 2번. 옴부즈맨 제도 이게 뭐냐면 유럽 선진국에 도입되어 아동의 권리의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지칭하는 제도. 옴부즈맨 제도. 시작. 정답이 옴부즈맨 제도도 맞았고 옴부즈맨 요것도 정답으로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또 집어넣었죠. 이 그림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자, 볼게요. 생존권은 2015년도에 나왔어요. 보호권은 2018년, 2019년도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참여권, 자, 2018년도에 보호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참여권은 2019년도에 나왔어요. 자, 계속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발달권에 관련된 요거 주관식이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 네 가지, 그리고 아까 제가 중요한 키워드를 제가 읽어드렸죠. 거기 옆에 나와져 있는 그 키워드를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85페이지. 청소년 헌장 반드시 한 문제 출제 또 나와 있어요. 자, 아까 요 앞에 게 뭐죠? UN 아동 권리 협약 몇 문제 나왔다고요? 7문제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청소년 헌장 여기에 지금 작년에 한 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 근데 지금 최근에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문제 이상씩은 꼭 나왔어요. 참고해서 보세요. 자,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자, 총 여기에 있는 항목이 몇 개 항목이에요? 26개 항목이에요. 몇 개 항목이요? 26개 항목이에요. 전문이 몇 개? 5개. 전문이 5개. 그러면 이거 시험 문제를 자, 청소년 헌장의 전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 예전에 인격체 이것도 괄호로 놓고 이거 시험 문제로 주관식으로 나왔던 적도 있어요.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네 번째 청소년의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다섯 번째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이거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이게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청소년 기본법에 있어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UN 아동 권리 협약, 청소년 헌장,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좀 전에 1교시에 정책에 관련된 거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이 정책을 그냥 무관하게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요거 맞춰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정책 시험 문제 내는 분이 인권과 참여 시험 내는 분하고 달라요.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복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둘이 절대 협의하지 않아요. 따로 골방에 놓고 시험 문제 내도록 한단 말이죠. 서로 사전에 협의할까요? 절대 협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문이 5개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청소년의 권리 있죠. 청소년의 권리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게 거기 옆에 보면 권리라고 다 써 있어요. 근데 자, 책임을 볼게요. 청소년은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선택할 삶의 책임을 진다.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두 개는 책임인데요. 나머지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더불어 살아간다.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가족 문화를 만들어간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더불어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권리와 책임. 권리는 12개 항목, 책임은 9개 항목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청소년 기본법입니다. 자, 청소년 기본법 5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걸 괄호하고 시험 문제가 났어요.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다. 제5조에 있는 내용은 뭐에 관련된 내용인가? 그게 뭐냐면 권리와 책임에 관련된 내용이다. 제5조의 2에 보면 청소년 자치권의 확대. 예전에 이게 없었어요. 이 항목이 없었어요. 청소년 특별회의하고 청소년 운영위원회 두 가지만 있었단 말이죠. 청소년 특별회의는 어디요?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어디요?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아무 근거도 없이 운영한다고 예전에 문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 이걸 추가를 하게 된 거예요. 제5조의 2 청소년 자치권의 확대, 거기에 항 4항에 있죠. 그렇죠? 4항에. 자, 2017년 12월 12일에 들어가게 됐죠. 자, 그래서 2018년도에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다음 제8조의 2 교육 홍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가족의 의무, 국가의 의무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런 걸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제가 여기 넣어놨는데 이거를 편집하면서 이 편집하는 편집자가 임의로 빼버린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87페이지 가볼게요. 거기에 보면 청소년 특별회의 있죠. 이것도 14, 15, 17, 18, 19, 21, 22, 23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네요. 청소년 특별회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특별회의가 올해 몇 회죠?
아까 혹시 보셔도 돼요. 아까 그 저기 제가 표 보여드린 거 있었는데 하면서 없었나요 거기?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막 뒤죽박죽. 자, 청소년의 달이라는 주관식 문제가 있었어요. 청소년의 달이라는 주관식 문제에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한다. 그게 법에 나와 있네요. 청소년 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어요. 자,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 청소년 정책위원회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거기에 이런 청소년을 위촉해야 된대요. 청소년 단체,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운영위원회. 자, 요게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촉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청소년 단체,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운영위원회. 자,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언급해드린 건 이거 위에 다른 걸 하나를 집어넣고 그거 아닌 걸 고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88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운영위원회 나왔죠.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틀린 것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네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 이런 보기로 나왔어요. 유해 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청소년 유해 행위 및 유해 업소 등의 규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의 규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건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 매체 방송 시간 제한 시간이 있죠. 자, 방송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 그리고 초중등 방학 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방송법에 따른 이렇게 쭉쭉 해서 6시부터 10시까지. 이게 주관식으로 시험 문제가 과거에 나온 적이 있었다. 방송 시간 규제되는 내용들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요거는 만점을 위한 분들을 위한 팁이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자, 89페이지 레드존. 자, 요것도 과거의 주관식 시험 문제로 나왔던 내용이고요. 국립 청소년 인터넷 드림 마을, 인터넷 중독 상설 치유 기관, 국립 청소년 인터넷 드림 마을,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고, 자,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에서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 관한 가늠 등에서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청소년 이렇게 쭉쭉쭉 해서 결정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제 요게 이제 시험 문제의 이제 연령이었었거든요. 13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 청소년을 하여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 아동복지법이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 아동권리보장원. 이게 처음 생겼을 때 이게 뭐냐면 이 아동 그쪽에서 우리 청소년활동진흥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이건 참고로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요거 아직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다 함께 돌봄센터, 이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쵸? 자, 다 함께 돌봄센터 입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작. 자, 요게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다음 각고의 돌봄 서비스를 한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다 함께 돌봄센터라고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91페이지로 가볼게요. 청소년 복지지원법이라고 되어 있죠. 청소년증, 청소년 우대, 요거에 관련된 건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2014년부터 한 5회 정도 청소년증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청소년증이 나오죠? 18세 이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누구령으로? 근데 이게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이거 밑줄을 걷거든요. 근데 쪽지게처럼 나와가지고 여기를 누가 대통령령, 이게 보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성가족부령 이렇게. 이게 또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말고. 그러니까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청소년 근로보호에 관해 명시하지 않은 법. 뭐라고요? 청소년 근로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은 법. 지금 뭐라고요? 청소년 복지지원법. 없다고요, 여기에는. 청소년 근로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맞죠? 뭐가 없다고요? 청소년 근로에 관련된 내용이 청소년 복지지원법엔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2023년, 24년 여기에 보면 청소년증을요, 청소년 본인이 받을 수도 있고 대리인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이게 발급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요거를 대리인이 받을 수 있도록 24년부터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내용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늘어났어요. 네. 자,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 복지지원법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제 3장에 보면 청소년의 건강 보장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청소년 건강 보장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나와 있는 이 4개 항목을 쭉 나열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닌 것을 고르라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청소년 희망센터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그래. 자, 따라 다시 해볼게요. 이걸 정확한 표현으로 청소년 권리 전담 기구. 시작. 그렇죠. 청소년의 인권 교육을 담당하긴 하는데 청소년 권리 전담 기구라고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요? 청소년 희망 센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청소년 2급 청소년 지도사 2급 면접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 복지, 자 보세요.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 그리고 청소년 복지 시설 이렇게 구분하는 게 나는데 이게 1급에서도 시험에 나오는데 혹시 복지 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그 시설이에요. 쉼터는 시설이에요.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쉼터 말고 또 뭐 있죠? 청소년 관련된 거? 상담복지센터.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지원 기관이에요. 자, 그 쉼터는 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지금 활동진흥원과 같은 곳에 기능을 하는 것이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이에요. 여기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2개네요. 기관이 3개거든요. 3개. 자, 상담복지센터, 상담복지개발원,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요거까지가 그러니까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이에요. 근데 시설은 볼게요. 복지 시설은 뭐냐면 쉼터, 자립지원관, 치료재활센터, 회복지원시설. 자, 이것도 제가 원래는 이 법령을 여기 안에 넣어놨는데 편집하면서 그냥 다 날려먹으셔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기출문제, 시험문제 푸시다가 보면 제가 밑에 아래쪽에다가 달아놨으니까 그냥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시험 문제 중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이제 공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공개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94페이지에 보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 4개 이외에 다른 항목이 나오면 그게 정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선거권, 피선거권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말 그대로 내가 누군가를 뽑을 수 있는 연령은 18세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뽑힘의 대상이 되는데 대통령은 40세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18세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정당법 16세이라고 되어졌죠. 근로기준법 여기에 자 꼭 암기해야 될 거 취직인허증 해볼게요. 시작. 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청소년이 취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취직인허증이 필요한 연령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 아이들은 가족관계증명서하고 취직인허증 이 2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 이 뒷부분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대리할 수 없다.
자, 근로계약하는데 대리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중간에 보면 근로시간 7시간, 35시간, 5시간.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근로활동을 보호해주는 법률, 별표 이렇게 아래쪽에 되어져 있는 거 있죠.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법, 남녀 고용평등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직업안정법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취직인허증이란 그냥 이거는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증명서가 되는 건데 이거는 누가 발급해요? 고용노동부 장관. 요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다라는 거. 다음 98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청소년 노동에 관련된 법. 청소년 노동에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는 법. 자, 여기 나와 있죠. 뭐 있죠? 유엔 아동권리협약, 청소년 헌장, 헌법,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여기에는 전부 다 청소년 근로에 관련된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 없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에는 없다. 근데 이상하게 청소년 복지하면 꼭 근로에 관련된 걸 뭔가 해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 아래쪽에 볼게요. 이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해 주관하는 사업. 근데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사업 이게 두 가지가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하고 근로현장 도우미 이 두 개였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이런 걸 시험 문제를 내냐고요. 막 정말로 제가 이 시험 문제를 보면서도 좀 짜증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인데 사업 부처가 달라요. 근데 이걸 왜 시험 문제를 내냐고 이거를. 이제 그만큼 관심이 있냐 없냐라는 걸 보겠다고 시험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자, 99페이지를 볼게요. 자,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자, 요 연령대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후견인 동의서 요 두 개가 같이 필요하대요.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은 두 개가 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밑에 뭐 하나 더 있죠. 취직인허증. 요 연령대는 요게 취직인허증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 요거를 자,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10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장이 시키면 퇴근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나요? 몇 시간 이상 일할 수 없죠? 5시간이었죠? 그 다음에 제대로 쉬고 있나요? 자, 4시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그 다음에 주휴수당이 알고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진다라는 거.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고. 자, 학교운영위원회 요거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102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요원으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자, 요거 골라가지고 요거 순서대로 배열하는 게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요건 참고해서 보시고요. 103페이지에 자, 위원회 임기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1차 연임할 수 있으면 자, 요것도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104페이지 넘어가고 105페이지로 갑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과거에 시험 문제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6번 봐볼게요. 자, 조항 6항 뭘까요? 7항.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의 진로 상담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지역교육기관에 알선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지금 저희가 시험 문제 우리 청소년 관련된 법이 뭐가 있어요? 기본법, 활동진흥법, 보호법, 복지전법, 아동청소년 세분법에 이것만 강조하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생뚱맞게 이게 나왔어요. 이걸 누가 맞추냐고요.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문제 때문에 이거 하나 틀려가지고 90점을 맞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106페이지를 갑니다. 자, 보호사건 대상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처분의 종류가 있어요. 1호부터 10호까지인데 연령을 한번 잘 보세요. 보면 2호하고 3호만 연령이 달라요. 만 12세, 만 14세. 근데 10호 가볼까요? 12세요. 나머지 전부 다 10세죠? 자, 2호 처분 한번 볼까요? 수강명령 100시간. 자, 3호 볼까요?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자, 실제로요. 소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호부터예요? 8호, 9호, 10호예요. 그렇죠? 소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8호, 9호, 10호.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좀 잘 보면서 연령이나 이런 걸 보면서 표의 모습대로 그렇게 암기를 조금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어질 것 같아요. 자, 100시간, 200시간이 2호, 3호에 걸쳐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중간에 자, 4호 볼게요. 단기 보호 관찰 1년 미만. 그다음에 5호는 장기 보호 관찰 2년 미만. 그다음에 6호는 소년 보호 시설 감호 6개월 미만. 그다음에 7호는 병원 요양소 소년 의료 보호 시설 6개월 미만. 그다음에 8호는 1개월 이내에 소년원 성취. 자, 8, 9, 12 소년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07페이지로 가볼게요. 이게 표로 집 앞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찌그러져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이거. 아무튼 10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9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청소년 희망센터 말씀드렸죠? 자, 여기 있는 거 참고해서 보시고요. 2011년부터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 희망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개발원에 설치된 청소년 권리 전담 기구입니다. 라는 거. 자, 1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동 권리 보장원. 자, 아동 권리 보장원. 실제 시험 문제로 나왔고요. 가정 위탁 사업의 활성화, 그 다음에 지역 아동 복지 사업 및 아동 복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드림 스타트 사업 지원단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 중에 DDMC 통장이라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게 그냥 주관식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를 내면 그거에 대한 배를 나라에서 적립해주는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양육비 이행관리원, 얘도 주관식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양육비 이행관리원.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급여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의 협의, 양육비 관련 소송 및 추심, 불이행 시 제재 조치 등에 지원하는 전담 기구 이렇게 돼서 양육비 이행관리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뭐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이거를 장기 근속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이제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속 가능 개발 목표 SDGs. 자, 요즘 ESG 경영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DGs 실제로 이걸 영문으로 쓰는 시험 문제, 주관식 문제가 과거의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이거 한국말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고 쓴 사람도 있는데 영어로 SDGs 이렇게 시험 문제에 답을 적도록 하는 시험 문제가 있었고, 그 뒤에 거기 보면 MDGs 이것도 주관식 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숨까지 쉬실 필요는 없고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SDGs, ESG, MDGs 기억하시면 됩니다. 113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빨리 간 이유는 요거 설명하려고 제가. 자, 청소년 인권에 관련된 학자 다시 한번 갈까요? 시작. 워커 브룩스 라이츠만. 다시 한번 시작. 프랭클린 프리만. 그 다음에 콜즈는 잘 기억하죠. 왜냐하면 제일 짧거든요. 그 다음 호펠드. 그렇죠. 이렇게 4개였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모시맨 하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워커 브룩스 라이츠만, 그 다음에 프랭클린 프리만, 콜즈, 그 다음에 호펠드. 여기까지. 이게 뭐에 관련된 학자인데요? 인권에 관련된 학자예요. 아시겠죠? 인권에 관련된 학자. 자, 이제 이번에는 참여에 관련된 내용을 할 건데, 자, 중요해요. 자, 정답을 모르겠으면 뭘 쓰라고요? 참여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권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참여 파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참여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지만 솔직히 제가 1급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참여에 대해 관련된 내용을 정말 잘 몰랐어요. 그 이해가 굉장히 얄팍한 수준, 그냥 애들이 참여하게끔 하면 되지 않았나? 라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아, 참여를 시키는 단계가 이렇게 8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아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참여를 하도록 하는가. 근데 우리가 참여를 하도록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너희들 의견 제시해, 그냥 이렇게 내가 중간에 전달해 줄게,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참여는 그런 정도의 선을 넘어서서 아이들 스스로가 뭔가를 전부 다 기획하고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청소년이 직접 통제하는 그런 단계까지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개념을 익혔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결정권, 아까 얘기했었죠. 아까 자기결정권 얘기가 나왔었고, 자, 사회 참여의 개념과 의의, 윈터, 하트, 윈지, 린지, 그 다음에 유럽위원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볼게요. 자, 윈터 따라할게요. 윈터, 하트, 린지, 유럽위원회. 자, 이제 요 네 개의 개념은 완전히 좀 익혀두는 게 좋아요. 물론 인권에 관련된 걸 다 암기를 하면 이건 자연스럽게 골라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익혀두는 게 좋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인권에 관련된 거는 결국은 그냥 안에 내용과 학자를 연결하는 게 거의 없었는데 참여는 그게 많았어요. 뭐냐면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걸 참여라고 얘기한다라고 한 학자는 누구라고요? 윈터예요. 다시 볼게요. 청소년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윈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청소년 참여를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하트가 자꾸 나와요. 이 말하는 것도 좀 뭐라 그럴까,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대요. 그리고 뭐예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뭘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이래요. 이걸 누가 얘기하자면 하트가 얘기했대요. 자, 그 밑에 거 볼게요. 자, 린지는 뭐라 그러냐면 참여권의 의미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로 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누가 얘기했다면 린지가 얘기했어요. 자, 처음에 누구였죠? 윈터. 두 번째가 누구였어요? 하트. 세 번째가 누구라고요? 린지라고 얘기했어요. 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럽위원회. 이건 사람은 아니지만 유럽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청소년의 참여를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면서 이는 크게 자신의 삶과 관련 있는 과정을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청소년 정책 개발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제가 시간이 없음에도 이걸 읽는 이유는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고 연결하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 내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라는 내용이고, 지금 최근 19, 20, 21, 22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험 문제에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대로 한다면 여러분들 UN 아동 권리 협약에서 아까 몇 문제요? 7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 헌장에서 1문제, 8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게 뭐죠? 청소년 참여에 관련된 학자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요거 1문제. 그럼 벌써 몇 문제예요? 9문제예요. 50% 벌써 가까이 여러분들은 지금 다 벌써 점수를 확보를 하신 거란 말이죠. 자, 확보하셨어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거 그냥 하는 소리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여기 안에서 모든 거 다 끝내고 가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가 특히 예전에는 비전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휴넷 아시죠? 휴넷 아세요? 휴넷에 제가 전문 강사였어요. 휴넷의 전문 강사.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 보면 모르세요? 네, 거기서 비전교육을 하는데 GS하고 제가 삼성에서 2번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강사료가 300만 원이었어요. 별로 놀라지 않네. 다들 그 정도로 받으시나 보죠? 근데 제가 그 300만 원짜리 지금 강의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믿어주십사라고.
네, 하여튼 중간에 보면 하트하고 체코웨이가 있죠. 체코웨이 왼쪽 거 볼게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있는데 비참여 단계, 명목 단계, 청소년 권력 단계라고 되어져 있죠. 자, 비참여 단계는 조작 단계, 치료 단계래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여기 볼게요. 하트는요, 비참여 단계가요. 자, 성인들이 이용하는 단계, 장식처럼 동원되는 단계, 명목상으로 참여하는 단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 왼쪽에 보면 체코웨이는 명목 참여 단계가 별도로 있어요. 근데 이 명목 참여 단계랑 오른쪽에는 비참여 단계가 명목 단계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걸 이용해서 시험 문제를 내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반드시 암기하셔서 체코웨이하고 하트. 잠깐 여기 보세요. 다시 권리를 이야기하는 학자. 자, 갑니다. 시작. 워커, 브룩스, 라이츠만, 프랭클린, 프리만, 그 다음에 콜즈, 그 다음 마지막 호펠드. 이렇게 4명이죠. 자, 참여에 관련된 학자 누구였어요? 윈터. 좋아. 그 다음에 두 번째 하트. 그 다음에 린지. 그 다음 유럽위원회. 이렇게 나왔죠. 근데 하트하고 동등한 입장에 있는 학자가 누구였죠? 체코웨이예요. 그래서 이 체코웨이 두 사람을 꼭 비교해서 암기를 해두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트인 잠깐만요. 체코웨이 한번 볼게요. 조작 단계, 치료 단계, 이게 비참여 단계고요. 정보 제공 단계, 협의 단계, 유화 단계, 이게 명목 참여 단계예요. 근데 명목 참여 단계를 토크니즘? 하여튼 뭐 이렇게 또 표현했던 그런 정답이 있었어요. 어쨌든 요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자, 청소년 권력 단계라고 되어 있죠. 공동 형력 단계, 권한 이양 단계, 청소년 통제 단계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요걸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청소년 통제 단계가요, 청소년이 통제 당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청소년이 스스로 통제를 하는 단계에서, 그래서 얘가 8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볼게요. 하트는요, 1단계 성인들이 이용하는 단계, 2단계 장식처럼 동원하는 단계, 요게 비참여 단계고요. 그 다음에 명목상으로 참여하는 단계, 여기까지가 비참여 단계고요. 그 다음에 성인이 지시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성인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하고, 성인 주도로 청소년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요게 성인 주도 단계예요. 그 다음에 7단계 청소년이 주도하고 감독하고, 청소년이 주도로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여기에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 단계가 되어진다는 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체코웨이 단계 영어로도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어느 시험에서는 영어로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정말 어떤 분이 시험 내는지 그냥 가지고 혼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저보다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고. 자, 그 다음에 하트 가볼게요. 체코웨이보다는 하트가 조금 더 비중을 둬서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트가 이야기하는 청소년이 참여를 통제할 얻을 수 있는 것, 사회적 능력과 책임감 개발, 지역사회 개발, 그 다음에 정치적 자기 결의,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레세더, 이건 과거에 시험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에 밀려서 이제 더 이상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 거고요. 자, 박세일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아예 언급이 안 됐고, 아까 호주 잠깐 얘기가 나왔잖아요. 앞에 우리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나오면서 호주 얘기가 많이 나온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특별 투입, 구조화된 협의, 역량, 위임, 협상, 통제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참여 연속체라고 청소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과정 단계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특별 투입, 구조화된 협의, 역량, 위임, 협상, 통제 이렇게 해놨는데, 예전에 1번 요걸 괄호를 하고 난 다음에 특별 투입, 정답이 에드호크였어요. 에드호크. 이게 정답이었어요. 말도 안 되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떨어지라고 막 일부러 시험 문제 이렇게 내고 했어요. 어쨌든 참고로 해서 보시고,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반복이에요. 볼게요. 제 강의가 다 끝났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 이론적 내용이 다 끝났다는 내용이에요. 자, 청소년 참여의 세계적 경향. 자, P 이론, participation. 요거 그냥 P 이론,
청소년 참여에 관련된 이론인데 기존에 논의되는 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P이론 이거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8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중간에 85년 유엔 세계 청소년의 선포 참여 발전 평화 118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그냥 참고로 그냥 잠깐 보세요. 네, 119페이지에 자 참정권 선거권 나왔죠. 그 다음에 2005년도에요. 연령을 20세에서 19세에서 하향 조정한 적이 있었대요. 2005년도에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참여권, 자기결정권, 보호권, 복지권이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20페이지 아까 봤던 표죠. 자, 121페이지에요. 여기 지금 유럽 청소년 참여 정책 했는데 과거에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왔냐면 거기 중간에 시커멓게 되어져 있는 거는 유스 프로그램. 자, 유스 프로그램, 소크라테스 프로그램,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프로그램, 다프네 프로그램, 그 다음에 유럽 연합 프로그램. 근데 다프네 프로그램이 뭐였죠? 자, 유럽 연합의 청소년 참여 정책 프로그램 중에 아동 청소년 여성에 관한 폭력 근절과 예방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은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게 뭐였죠? 정답이 다프네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자, 1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운데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청소년 참여 조건의 원리. 청소년 참여 조건의 원리 해갖고 이게 지금 2020년도에 객관식 문제로 나왔어요. 요거 항목 그대로 해가지고 객관식 문제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뭐 22페이지, 23페이지 이거는 뭐 독일에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미국에 관련된 내용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냥 이렇게 조금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126페이지.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유럽에서 그리고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청소년에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을 집약하고 모으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 내용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관련된 다섯째, 여섯째. 자, 뒤에 있는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유럽과 미주 지역의 청소년 참여 실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시사하는데 그 핵심 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정부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한다. 자, 두 번째, 청소년의 지역위원회나 협력위원으로 임명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를 유도한다. 세 번째, 청소년의 의견 반영을 토대로 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연구조사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네 번째,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교류와 조화 속에서 청소년 사회 참여에 상호 장려한다. 다섯 번째, 국가 정책 개발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모든 정보가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여섯 번째,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시하고 있는 권고 사항을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그것이다. 요 내용을 다 담아서 어디에 담았다?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담아서 했다라는 거. 자, 127페이지 거기에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내용 담아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20회. 자, 청소년 특별회의 있지요. 자, 특별회의 요거 그냥 제가 참고해서 보시라고 요거는 자 제가 직접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받아서 드렸고 그 다음에 132페이지 자 이게 뭐죠? 청소년 특별회의에서 나온 과제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133페이지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23년도에 보면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해당 청소년 참여위원회 이거 이제 위원회 40% 내외로 구성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4페이지 자 24년도 자 이게 뭐냐면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활동 횟수일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시도는 연 8회, 시군구는 연 4회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135번 청소년 운영위원회라고 되어져 있는데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4조에 나와져 있고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그 네모 박스에 보면 청소년 그러니까 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의 청소년 운영위원회 구성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중간쯤에 시꺼먼 거 청소년 대표, 청소년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반드시 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37페이지 청소년 참여 포탈 y위드 이렇게 되어져 있죠. youth.go.kr y위드 그냥 이거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청소년 참여 지역 변화 프로그램 과거에 이게 주관식 시험 문제로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정책위원회가 2015년 12월 17일 요때 이제 출범이 되어졌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전문 제가 이걸 전문을 넣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임의로 편집을 해버리셨어요. 이렇게 한번 몇 개조까지 있다고요? 54개조. 그리고 요거 출제 현황 분석 참고해서 보시고 자 이제 나머지 1시간 동안은 시험 문제를 3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23년도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연습 문제로 낸 거 2개가 있는데 그거를 같이 푸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눠드렸더니 그것만 보고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나눠드리고 저랑 같이 보면서 같이 풀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이 지났어요. 제가 50분 딱 맞추려고 그랬는데 뭐라고요? 그렇죠. 누구세요? 합격하실 거예요. 합격하실 거란 말이죠. 나는 합격합니다. 자, 시작. 네.